이번에는 리스트를 이용한 포문 실수 문제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라고 하는 변수의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대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거는 리스트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학급의 점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의 값들을 다 빼와서 이 학급의 평균 점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예요.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짜야 돼요. 무조건 코딩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소를 이제 가져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총합을 구하고, 세 번째는 더해진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2번하고 3번 이용해서 평균을 이제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1번을 이제 코딩을 해보면 반복문,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죠. 형식 포 변수,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저장할 변수, 그냥 i라고 하고 in 리스트. a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변수명, 리스트 변수명 a, 그리고 콜론. 그리고서 제대로 i에 값들이 들어오는지를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프린트에서. 그래서 70부터 100까지 제대로 반복문에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다 갖고 오는 걸 확인이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총합을 구하는 건 sum이라는 변수. 두 번째는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계속해서 i의 값을 누적해서 이제 더하는 거예요. 코드는 sum equal sum 플러스 i. 데이터들은 i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총합을 구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해진 개수를 구해야죠. 이것도 역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으로 초기 값을 주고, 썸에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count의 값도 1씩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면 count에는 몇 개가 더해졌는지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더해진 개수.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썸을, 총합의 값이 들어가 있는 썸을 더해진 개수 count로 나누면 되는 거죠. 기억을 해보면 79. 여기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의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우선 총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총합을 구할 때 포문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짤 때는 리스트 안에 있는 이런 숫자가 있으면 숫자의 총합을 구할 때 이렇게 포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던 거를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총합의 값이 저장이 되게 하고, 저장이 되게 할 때 equal sum 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써주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명을 써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는 변수고 요거는 함수명인데 같게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합을 저장할 데이터는 여기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790 다 더한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더해진 개수 구할 때도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 len은 len 리스트 변수명. 총합은 790, 개수는 10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요거로 나누면 돼요. 근데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없어요. 평균은 내가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쉽게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반복문을 써보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통합을 구한다든가, 리스트에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개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평균을 구한다든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여기도 역시 A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에 1, 2, 3, 4, 5, 6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짝수만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짝수 2, 4, 6만. 그래서 반복문에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모든 값들을 다 한 번씩 다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다 한 번씩 변수에다가 가져오면 이 변수를 검사를 해서 조건문으로 검사를 해서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짝수인 경우에만 출력을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짜려면 처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모든 요소를 변수에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이제 변수를 조건문으로 검사를 해서 짝수만 추려내고, 조건문 안에서 이제 짝수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 들여쓰기 한 건 반복문의 코드 블록으로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고, 3번이 들여쓰기 된 건 조건문의 코드 블록으로 이 짝수 출력하는 게 들어가는 걸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으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변수를 가져오고요. 우선 제대로 다 가져오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요. 1, 2, 3, 4, 5, 6 제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조건문으로 여기 i에 들어가 있는 수가 짝수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여쓰기 한번 하고 if i에 있는 수가 짝수인지 판별하는 거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 경우 짝수인 경우는 또 짝수만 출력, 들여쓰기 한번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에서도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면 요 주석이 어떤 코드의 코드 블럭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알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도 들여쓰기를 해주면 편해요.